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2차 시 활동을 내용 정리를 했는데요. 어, 이걸 좀 피드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선생님이 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대부분의 학생들, 어, 좀, 선생님 탓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론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단계로서는 맞지만 다음에 우리가 3단원 넘어가서 공부할 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 노트에 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자, 뭐냐 하면은 음, 두 명의 학생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정부 쪽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대부분 이렇게 잘 했습니다. 잘했고요. 이거를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 확대, 예, 확대. 예. 자, 여기서 그 대부분 잘했는데, 어, 자, 여기서 가계, 기업, 여기도 가계, 기업. 자, 왼쪽은 민간 경제 모델이고요. 오른쪽은 국민 경제. 에다가 무역이 있으니까 해외가 있으니까 개방 경제. 잘했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가게가 실물을 통해서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어, 기업은 재화 서비스라는 생산물을 제공하고요. 자, 정부가 있고요. 예, 잘했습니다. 왼쪽엔 정부가 없죠. 자, 근데 가게와 기업은 교과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정부가 예, 공공재를 가게와 기업에게 제공하고요. 이 제공하기 위해서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다. 이렇게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정부는 그럼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 어떤 관계가 없는가? 현재는 교과서에는 관계가 없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친구 한번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친구 거를 이 친구 2학년 2반 17번 학생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 정부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죠. 여기 생산물 시장에도 재화를 공급하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도 뭔가를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요.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를 받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받아오고요. 즉 생산물과 생산 요소를 다 이렇게 받아옵니다. 네, 받아오고요. 네, 실물은 좀 굵게 해보겠습니다. 받아왔으니까 그에 따른 대가도 역시 주고 있죠. 주고 있죠. 이걸 정부 지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교과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자, 교과서는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 3단원의 이제 105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사실 이 3단원 그림이 정확한 그림이에요. 그러나 뒤에 있는 국민경제의 구체적인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1단원부터 나오면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3단원에 배치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는 바로 3단원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면,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기업이 있고요, 가게가 있어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요. 가게가 생산 요소 시장에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하고 있고요. 대가,
지대, 임금, 이자가 있고요. 요 세 가지는 실물이고 생산 요소입니다. 실물의 흐름에는 생산 요소가 있고요. 생산물이 있죠. 요거 밖에 도는 거는 화폐입니다. 화폐, 지대, 임금, 이자가 있죠. 토지, 노동, 자본을 제공하고 이 지대, 임금, 이자는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럼 가게는 그 소득으로 뭐를 하죠?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를 합니다. 소비 지출. 그리고 정부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세금과 소비의 합이 소득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가게에게는 소비이지만 기업에게는 판매 수입이 되고요. 기업은 이 판매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실 생산 요소를 먼저 구입해 왔어요. 임금 이자, 지대 이자를 생산 요소를 빌려 쓰면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의 합은 가게에게는 소득이 되지만 기업에게는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입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치렀고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를 이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그 이윤을 판매 수입을 통해서 생긴 돈을 다음번 생산을 위해서 비용도 치러야 되지만 판매 수입을 얻는 과정에서 세금도 함께 내야 됩니다. 즉 기업에 들어온 돈은 비용으로 나가고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양쪽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어떤 공공재를 만들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 활동 과정에서 생산물 시장에 실물을 제공하지 않나, 생산물 시장, 즉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해오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생산물 시장에서 구입해 옵니다. 자, 예컨대 학교 생각해 봅시다. 학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국공립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의무교육이니까 돈을 내고 다니지는 않죠. 학원과 다르죠.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상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교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을 부지도 필요하죠. 학교 부지도 사야 되겠고요. 이런 등등을 이제 그 학교라는 걸 짓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한 학교를 짓고 나면 또 노트북도 사야 되겠죠. 선생님들 주는 노트북.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정부는 책상을 어디서 사오죠? 책상 시장에서 사오죠. 노트북 어디서 사오죠? 노트북 시장에서 사오죠. 그러면 선생님 쓰는 노트북도 삼성, 여러분이 쓰는 노트북과 똑같은 노트북이에요. 그러면 그 노트북은 가게가 사면 소비 지출이지만 정부가 노트북을 사오면 여기에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이쪽으로 흐름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정부는 그럼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안 구입해오는가?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생산요소 구입해옵니다. 예컨대 부지, 이게 땅을 빌려오는 거죠. 사오거나 빌리죠. 이걸 자연자원, 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교사, 이 뭐죠? 노동을 빌려와야 되겠죠. 공무원들이 대표적인 생산요소 시장에 제공하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시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노동을 이렇게 빌려오는 거죠. 빌려옵니다. 그러면 그 공짜로 빌려오지 않고 월급을 줘야 되죠. 돈을 지출한다. 그래서 정부와 생산물 시장과 여러분 생산 요소 시장에 요 과정이 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노트에다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